미국에서 이제 1940년대에 우리 현수교라고 이제 그 서스펜션 브릿지라고 하는 이 현수교가 바람에 넘어졌는데 이번에는 똑같은 현수교 형태인데요. 이 현수교인데 무너진 원인이 조금은 다르고 조금은 달라요. 이 교량들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무너지는데 이때까지도 우리가 미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 요 부분이 요렇게 생겼는데요. 이거 좀 잘 안 보이실 수 있죠? 예, 요 부분이 요렇게 생겼는데 이 핀이 이게 이제 끊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성수대교나 비슷해요. 요게 이 교량 상판을 매달아 놓고 있어서 서스펜션 브리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서스펜션 브리지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서스펜션 브리지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이 끊어진 거예요. 끊어졌는데, 이런 교량, 이렇게 하나가 딱 끊어졌으면 이것만 손상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끊어졌는데 교량이 이렇게 무너져 버려요. 부재 하나가 딱 끊어졌는데, 교량이 폭삭 무너져요. 이 서스펜션 체인 아이바라는 부분에서 이 피로 파괴가 생겼는데 피로 파괴라는 건 그런 거죠. 그래 철사를 끊을 때 뚝 못 끊죠. 이렇게 꼬부랐다 폈다 꼬부랐다 폈다 이렇게 해서 철사를 끊는 거를 피로 파괴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해서 끊는 거. 이게 힘을 갖다가 늘었다 줄였다 그러니까 눌렀다 폈다 하는 누르는 거 압축, 펴는 거 인장, 잡아당기는 거 인장이라고 하는데 하여간 인장과 압축을 교대로 받는 그런 거를 우리가 교본 능력이라고 전문적인 용어를 따는데 이런 거는 뭐 몰라도 되는데 하여간 플러스 마이너스 늘었다 이렇게 줄였다 하는 거 힘을 갖다 계속 받으면서 조그만 힘에도 파괴가 일어나는 걸 피로 파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피로 파괴가 생겼는데 이 부재 하나가 꺾어졌는데 이 부재 하나가 망가졌는데 교량이 전체가 폭삭 무너지는 그것도 갑자기 무너지는 거를 우리가 브리틀 페일리어라고 그러는데요. 브리틀이라는 말을 써서 취성 파괴라고 얘기를 했다. 약간 좀 어려운 말인데 요 가끔가다 신문에도 나오기도 하는 말이니까 취성 파괴 브리틀 페일리어, 브리틀 프랙처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는데 갑작스럽게 전체 교량이 갑작스럽게 무너진다는 게 구조물에서 어떤 의미를 갖다 가질까요? 사람이 구조물을 설계하는 사람들, 건축물이라든지 교량을 설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브리틀 페일리어, 취성 파괴가 일어나게끔 설계를 해서는 안 돼. 설령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연성 파괴, 연성 파괴라고. 브리틀 취성 파괴랑은 반대인데 넉타일이라고 그래. 서서히 무너져. 그래야 뭐가 돼? 무너진다는 거를 거기 이용자들이 알고 이거 위험하네. 뭔가 징후가 있네. 이상하네. 소리도 뚜둑뚜둑 소리가 나고 이거 균열이 생기고 막 자꾸 벌어져.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갈 시간을 벌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전에 워닝을 해줘야 돼요. 파괴가 되기 전에는 이 사전에 워닝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구조물이 사람들한테 너 대피해 이렇게 워닝을 해주고 무너져야죠. 그렇게 설계들을 하는데 문제는 이 부분이 여기 지금 보면 붕괴유발부재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프랙처 크리티컬 멤버 붕괴유발부재라고도 하고 붕괴 취약부재라고도 뭐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건데 이거가 성수대교나 똑같은 거예요. 요거 부재 하나가 딱 무너지면 파손이 되면 교량 전체가
without any warning. 어떤 경고도 없이 그냥 바로 빡 무너져 버려요. 순식간에 무너져 버려요. 우리 먼저 번에 보세요. 하물며 타코마 브리지는 무너지기 전에 춤을 추잖아요. 이게 춤춘다는 표현이 안 맞지만 하여간 바람에 흔들흔들하면서 나 무너질지도 몰라 그래서 워닝을 해요. 하도 자주 흔들려서 그 도망치는 사람 그때 그 도망치는 사람 차 타고서 도망치는데 뛰어서 막 허겁지겁 도망가는 게 아니고 걸어 나오잖아요. 하도 흔들대서 그랬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무너졌죠. 근데 이거는 경고 없이 그냥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안 좋지. 프랙처 크리티컬 멤버, FCM이라고 얘기하고 붕괴유발부재라고 얘기했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 1967년도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미국에서 몰랐어요. 교량이 바람에 의해서 무너진 적은 있는데 큰 교량이 갑자기 무너져서 나가서 봤더니 이게 그림은 이렇지만 실제 크기는 이렇게 커요. 사람 큰 건데 이게 절단되면서 교량 전체가 폭삭 무너졌다. 프랙처 크리티컬 멤버다. 이런데 이게 1967년도라고요. 성수대교가 무너진 게 언제냐면은 1994년도 10월 21일입니다. 예. 약 27년 차이가 나잖아요. 27년 차이. 아, 예. 27년. 27년 차이가 나는데 27년 전에 성수대교가 무너지기 27년 전에 1967년대는 저희가 지금 전쟁에서 막 벗어나서 저 때면은 저도 10살도 되기 전이네요. 우리나라에 다리 같은 다리가 몇 개 없을 때죠. 고도 경제 성장 시대에 아직 저기 못 들어갔을 때고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고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질 시기도 아니었었는데 나중에 자료들을 보니까 이때의 미국, 1967년도 당시의 미국이 94년도 성수대교 무너질 때 대한민국 상황하고 거의 유사했다. 거의 똑같았다. 거의 똑같았다. 어떻게 똑같았느냐 하면 요즘 교량 점검을 법적으로 의무화했는데 하면 이것도 똑같아요. 무너지고 다음에 이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는데 성수대교도 94년도에 무너지고서 95년도서부터 법적으로 우리가 점검이 의무화됐어요. 그전에는 관리 안 했습니다. 미국도 똑같았어요. 67년도 이전에는 법적으로 교량을 점검할 의무가 없었어요. 새로 놓는 거에만 신경을 썼지, 새로 놓는 거에 바빴지,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점검이라든지 관리를 전혀 안 했어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기관장들, 뭐 도지사, 주지사, 거기 뭐 주지사, 시장 이런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새로 만드는 거에다 투자를 하지. 그래서 생색내죠. 주민들한테 이거는 미국이나 뭐 대한민국이나 똑같은 거예요. 생색날지만 하지. 만들어져 있는 거를 고치는데 돈 쓰는 거, 이거는 생색이 안 나는 거예요. 안 쓰는 거죠. 돈 안 써. 전혀 관리를 안 했다. 법적으로도 의무화가 안 돼 있었고. 미국에서 이때 당시 자기네 나라에 다리가 몇 개였는지도 몰라요. 대한민국이 94년대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가 다리가 몇 개가 있었는지 몰랐어요. 다리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점검을 해야 되는데, 다리가 무너졌으니까, 이런 원인에 의해서 무너졌으니까, 이건 나중에 이제 밝혀진 거죠. 무너졌는데, 유사한 교량들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점검할 의사가 없어요. 기술자가 없어. 사람이 하나 급사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지 찾아봐야 좀 진찰도 하고 진단을 받아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건강한지를 찾아볼 확인을 진단할 수 있는 의사가 전혀 없는 거예요.
도면도 없고 의사도 없고 도면도 없고 기술자도 없고 우리나라도 똑같았어요. 94년도에 성수대교가 무너졌는데 그 전까지는 교량 기술자들이 그 교량과 관련된 기술자들이 교량을 새로 만드는 기술자들은 좀 있었는데 교량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던 상황이다. 그러니까 비슷했다. 이때 똑같이 비슷했다. 67년도에 미국의 실버교가 무너졌을 때 상황이 우리나라 94년도 상황이랑 비슷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이게 무너지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렉컵 리단던시라는 말이 나와요. 리단던시라는 거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이 붕괴발부제 뒤에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을 할 텐데, 이 붕괴발부제를 조금 설명을 조금 하고 가면 이런 거로 보면 사람으로 봐서는 이 리단던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리단던시 이거를 리단던시를 가외성, 행정용어로는 가외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뭐 여유도, 여용성 이런 말을 써요. 리단던시. 기술자들은 여유도, 뭐 여용도, 여용성이라는 얘기를 쓰고 행정용어에서는 가외성이라고 쓰는데 이제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조직에서 보면은 우리 기업체나 뭐 우리 관공서나 다 마찬가지지만 직원이 있고 위에 팀장, 뭐 계장, 뭐 지금 계장은 말씀 안 쓰지만 팀장, 뭐 부장, 하여간 이런 층층이 있잖아요. 그것도 한 사람이 실수를 하면 다음 높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실수를 잡아주라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저기 그 용수철을 보면은 이렇게 세 개를 매달아 놨을 때는 요거 하나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전체가 다 톡 떨어지잖아. 전체가 다. 근데 용수철을 세 개를 이렇게 병렬로 묶어 두면은 어때요? 요거 하나가 떨어져도 요거 두 개가 요거가 떨어지지 않게 견뎌줄 수 있잖아요. 그죠? 요거가 못하는 역할을 요게 두 개가 해주죠. 잡아주는 역할을. 요 경우에는 요 두 개가 요게 하던 역할을 대신 못 해주죠. 이런 경우에는 여유도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여유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경우에는 여유도가 있다. 저런 경우에는 여유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네. 이렇게 주기 너무 어렵네. 그래서 여유도라는 거는 사람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돼요. 눈이 두 개가 있잖아요. 한쪽 눈이 정말 불운하게 사고가 나서 한쪽 눈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른 쪽 한쪽 눈이 그 기능을 하잖아요. 눈은 두 개, 귀도 두 개, 팔도 두 개, 다리도 두 개 이렇게 있어서 이런 것들은 여유가 있는 거예요. 뭐 하나가 문제가 있어도 다른 게 어떻게 불편하지만 대신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심장은 어떻습니까? 심장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심장은 고장나면 남의 거를 갖다가 이식하기 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심장 같은 거. 예, 이거 잘못 들어가지고. 네, 이 심장 같은 거라 그럴까요? 딱 하나밖에 없는 아주 소중한 건데 사람도 이 심장이 이렇지만 이 심장에 병이 생기는 게 어떻습니까? 팔다리나 눈이나 뭐 이런 데 생기는 병은 우리가 금방 눈으로 찾아서 볼 수가 있고 아프고 이렇게 금방 나타나는데
심장에 있는 병은 어때? 심장병 같은 건 잘 발견하기도 힘들어요. 발견하기도 힘들어.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나 비슷한 부재라고 그래요. 교량의 요소, 부재, 교량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 어떤 부재는 사람의 심장에 해당이 되는 그런 부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재들이 있다. 특히 옛날에 경제적으로 전쟁 치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런 교량들을 많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프랙처 크리티컬 멤버를 갖고 있는 교량들이 꽤 많다. 여유도가 전혀 없는 논 리단던트 교량을 많이 만들어. 대한민국에도 그렇게 만들어진 교량들이 꽤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수대교였었고 무너졌고, 또 하나가 성산대교도 거기에 해당이 된다. 요즘에 뉴스에 좀 나오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렇게 다른 교량들은 얼마나 위험한가를 따지는데 전혀 몰랐다. 전혀 자료도 없었다. 이런 사고가 있었고요.